근데 이 안도 볼 때는 괜찮아 보이죠?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예뻐집니다. 계속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큐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작품 설명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이 이제 커튼월, 창호하고 판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었는데 그때 요 사진을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요 사진을 보고 요런 창호 부분, 공사하는 부분, 그리고 요렇게 판넬 공사하는 부분, 요렇게 따로따로 한번 알려드렸었는데요. 바로 이 건물이 이제 대치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건물을 가지고 작품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답사하는 영상까지 그 다음 시간엔 그렇게 해서 이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작품 설명 시간에는 이 건물의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 또 도면 설명,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번 시간에 이게 다 될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해보고 안되면 도면 설명은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먼저 그때 이렇게 공사하고 있었고요. 공사 사진을 좀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저희 키포인트 이렇게 둥그렇게 굴러가는 디자인이거든요. 이 띠들이. 그랬을 때 이 부분에도 이런 하얀색 알루미늄 판넬이 이렇게 덮어져요. 근데 지금 이 라인이 지금 하지라 그러는데요. 각파이프 작업을 먼저 이렇게 골조에다가 앵커로 박아가지고 하지 작업부터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런 판넬을 쪽쪽 붙여 나가야겠죠. 쭉 붙여 나가고 이 사이에다가 매제에다가 피스를 받고 그 다음에 실리콘으로 매제를 싸서 마무리하는 그런 방식이겠죠. 그래서 이런 곡면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알루미늄 복합 판넬이 아닌 알루미늄 시트로 해가지고 저희가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상부까지 쭉 판넬이 따라오게 같은 재료가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게 키포인트였거든요. 어쨌든 준공이 난 다음에 저도 못 가봐가지고 빨리 한번 가서 답사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멀리서 보면 이 모습인데 아직 여기는 판넬 작업을 안 한데 여기는 다 했죠. 곡면인데도 예쁘게 잘 붙었어요. 판넬들이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전면부에서 본 거고요. 굉장히 경사지예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도로가 이제 후면부 모습인데요. 이렇게 됐고, 이건 이제 거의 다 공사가 되고 나서 이제 정면 쪽에서 찍은 거예요. 도로가 너무 좁다 보니까 화각이 굉장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화각이 좋은 렌즈로 좀 촬영을 해야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전봇대들 보기 싫어가지고 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지는 또 가봐야 알 것 같아요. 네, 이제 디자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CG로 작업했던 여러가지 안들을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그 메스를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저희가 용적률, 건폐율, 여러가지 이제 그 외에 건축 제한사항 등을 고려해서 건축 가능 영역을 잡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메스가 형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 이제 제한사항들은 뒤에 도면에서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지금은 일단 디자인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여기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 건폐율 50%에 용적률 250%, 그래서 건폐율을 꽉 채우면 5층이 가능한 지역인데요. 근데 이제 거기서 층당 면적을 조금씩 덜어낸 거예요. 그래서 2층은 최대 면적을 찾은 거죠. 제일 넓죠. 그렇지만 1층과 그 위층들은 다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6층으로 올릴 수 있던 거예요. 2층은 네, 반대쪽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뒤쪽 가장 삐죽히 올라간 게 당연히 코어가 되겠죠. 계단실하고 엘리베이터실. 그래서 이 전면이 도로인 거고 경사지였고 여기엔 표현이 안 됐지만, 그래서 짜잔. 네, 이제 3D 투시도 작업을 했던 거를 보여드릴게요. 여러가지 안 중에 이제 하나하나씩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건 가장 첫 번째 안이었거든요. 그냥 이런 형태의 메스만 보다가 이렇게 CG 보니까 굉장히 이쁘죠. 뭔가 진짜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첫 번째 안은 이제 층이 6층이니까 2개 층씩 나눈 거예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박스 디자인을 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틀에 갇힌 박스를 한 층에 한 층 번갈아 가면서 또 비어있는 층, 그리고 최상층에 박스를 둬서 이렇게 박스가 적층되어 있는 형태, 사이 공간을 두고 쌓여있는 형태, 이런 형태의 디자인을 준 거죠. 근데 이번에 전체적인 컨셉은 깨끗한 화이트 톤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메스가 좀 살아나게, 디자인이 좀 살아나게 이렇게 계획을 한번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안도 볼 때는 괜찮아 보이죠?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예뻐집니다. 계속 봐주세요. 아, 그리고 2층을 이렇게 최대한 도로에서 볼 때 넓게 뺀 것은, 이제 이렇게 넓게 빼야 사람들이
요 도로를 지나다니면서 이 건물을 봤을 때, 아, 좁은 대지지만, 크지 않은 대지지만 건물 자체는 좀 크게 느껴지게 하기 위한 그런 효과를 저희가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크게 가득 채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스가 옆 건물, 전반적인 건물 옆으로 튀어나오고, 요 부분이 아주 극적인, 요 캔틸레버로 삐져 나온 부분이 아주 좀 극적인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 형태는 유지한 채로, 메스는 유지한 채로 계속 디자인이 조금씩 바뀝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안인데요. 두 번째 안도 마찬가지로 저층부엔 박스를 주고 쭉 면이 따라 올라가서 이 띠가 건물을 크게 한번 감쌉니다. 6층 전체를 감싸고, 이 부분은 보이드된 공간이고 위에 조형물 처리를 해서 건물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리에도 재밌는 패턴을 줬죠. 전면 커튼홀에 커다란 유리에 이렇게 세로 데코파를 주고, 그리고 색깔이 들어간 창들을 이렇게 재미있게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 띠가 내려오면서 이 측면에 있는 발코니를 감싸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이 발코니에 있을 때 좀 더 감싸진 듯한, 그리고 이 옆 건물로부터의 시야도 어느 정도 차단이 되고요. 이 바로 옆에 건물이 붙어 있습니다. 요 건물이죠. 그리고 이 전면 커튼홀로 했던 이유는 이 앞이 이제 전망이 굉장히 좋아져요. 이 앞을 전부 다 넓은 면적을 개발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다 헐고 이제 공원으로 개발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전면 조망에 아주 유리할 수 있도록 커튼홀로 극대화를 시켰죠. 반면에 이런 측면부는 좀 막아주고요. 그리고 이 하부 5개 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쓰이지만, 이 꼭대기 6층은 건축주가 쓸 독립적인 공간이에요. 아주 프라이빗한 공간이기 때문에 독립성을 주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평면도를 나중에 도면에서 보시면은 이해가 쉬우실 건데, 아무튼 이 공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단면 형태도 재밌고요. 층고가 좀 높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안입니다. 세 번째 안도 뭐 비슷해요. 왜냐면 저희가 여러가지 스케치 중에 한 가지 커다란 틀을 잡아서 그거를 이제 조금 변형시키는 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뭐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단부 2층을 두르는 큰 또 박스에 이렇게 사선 포인트를 준 거고요. 그리고 또 쭉 면이 따라 올라가면서 이렇게 꺾이죠.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메스가 잡힌 이유가, 여기가 이제 일조권 사선을 봤는데 이 도로 반대편 쪽이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로 반대편에서부터 일조권 사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처질 수밖에 없어요.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형태를 이렇게 깎아서 계단식으로 메스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제 포인트, 재미를 주기 위해서 저희는 이 사선을 그대로 살려서 디자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선들이 어떻게 보면 건물에 재미를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한 거였고, 마찬가지로 전면 넓은 커튼홀에 이렇게 세로바를 주는데, 이번에는 아예 쭉 메스 자체가 이 실부터 아래 실까지 쭉 이어졌죠. 그래서 사선 띠들도 쭉쭉 내려오게. 그리고 유리는 요 전 버전과 다르게 그냥 깨끗하게 그냥 세로바만 강조해서 유리를 구성했고, 그리고 이쪽 발코니 부분에도 요렇게 박스 형태를 줬죠. 재미있게. 그렇지만 또 전체적인 띠는 하나로 건물 전체가 이어지게. 요 안도 굉장히 재밌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안인데요. 네 번째 안은 아예 요 띠가 2층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하나로 이어져서 이렇게 끝나게끔, 이제 리을자 형태들이 막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게끔 해서 건물의 전체적으로 이런 띠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 부분은 그 띠가 아까는 요렇게 이어졌었는데, 이번엔 요쪽 실이 층고가 낮다 보니까 그 실의 층고로 이렇게 깎았죠. 그러니까 높이가 좀 왠지 굉장히 줄어든 느낌이죠. 요 안과 비교하면 뭔가 건물이 조금 왜소해진 것 같은. 그래서 저희도 요렇게 보니까 너무 왜소해서, 이 디자인은 좀 아닌 것 같다, 여기도 끝까지 채워서 건물 자체가 좀 커 보이는 느낌을 받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안 쓰기로 한 거고요. 그 다음 이게 다섯 번째 안인데요. 보시면 이제 바로 뭔가 달라진 게 눈에 띄죠. 곡선을 한번 넣어보자, 좀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을 주자. 지금까지는 너무 다 직선이어서 각이 딱딱 져 있다 보니까 딱딱한 느낌이다. 그래서 이제 곡선을 한번 넣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띠에다가. 그리고 이 부분도 요 전안은 이렇게 낮았었는데 다시 올렸죠. 올리면서 곡선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딱 봐도 뭔가 굉장히 부드럽고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 다음이 유관이에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요 두 번째 안 있죠, 아까 보여드렸던 두 번째 안, 요 안에다 곡선을 가미한 거죠. 굴려준 거예요. 다 굴려서 굴려 그랬더니 이것도 굉장히 또 이뻐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요런 안 조금 다듬어서 일곱 번째 안, 요게 이제 선택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번에 쭉 선들이 이어지죠. 이어지고 이어져서 이렇게 와서 마무리가 되는 형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괜찮아 보이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세로 줄 포인트를 다 준 게 아니고 일부 구간에만, 여기도 요 부분에 세로 포인트를 줬고, 요 세로 바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코바. 그리고 2층 부분에다가 이렇게 바들을 넣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길게 창을 내서 너무 지루하지 않게 요 띠들이 가다가 살짝 끊기는 정도의 맛을 준 거죠. 그리고 2층이 이렇게 튀어나온 메스 위로는 당연히 이렇게 발코니 공간이 생겨서 사람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하부로는 또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필로티 공간에는 주차를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여기에선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이렇게 또 곡선으로 해서 디자인을 한 게 있어요. 그것도 다른 사진에는 있을 거니까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주차 공간 양옆으로 이렇게 해서 1층에 대한 공간 활용을 잘 했죠. 그리고 이렇게 경사진 대지와 도로, 그리고 주출입구, 그리고 요 주출입구 쪽은 원기둥을 부드럽게 굴려서 들어가는데 위화감이 들지 않도록, 그리고 이 상부는 개인이 쓰기에 아주 좋은 그런 공간으로, 발코니도 있죠. 전망을 볼 수 있는 발코니.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감도를 보여드리면, 위쪽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발코니 쪽이 보이고, 그리고 6층이 잘 보이죠. 6층에서 이제 사람이 나와서 뭐 발코니에서 볼 수가 있고, 여기도 실이 있어요. 내부에 또 실이 있는데, 요 실은 이제 천정고가 좀 낮죠, 요쪽보단. 여기로 나와서 여기 지금 좌측으로 계단이 있어요. 요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 윗공간을 또 쓸 수가 있죠. 자, 요 계단이죠. 건축주분이 이제 나오셔서 보시다가 위로 올라가서 뭐 여기서 운동을 하실 수도 있고, 외부에서 그런 아주 좋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본 모습인데요. 뒤쪽은 이렇게 징크 판넬로 디자인을 했어요. 마감을. 그래서 요 하얀 부분과는 대비되는 색으로, 진한 색으로 그렇게 마감을 했고요. 요렇게 세로로 뻗은 쭉쭉 느낌이 굉장히 실제로 봐도 좋고요. 그리고 뒤쪽은 이제 계단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실 창이 있고 화장실 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뒤쪽 코어 부분은 이렇게 징크 판넬로 마감을 한 거고요. 이렇게 띠들이 쭉 올라와서 옥상 조형물하고 쭉 이어지는 거죠. 뒤에서 봐도 이렇게 조형물들이 쭉쭉 지나가고, 그리고 6층의 넓은 공간의 뒤쪽에는, 상부에는 이렇게 천창을 냈어요. 뒤통수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러 올라오면 이 공간도 쓰면서 이렇게 내부도 들여다 보이겠죠. 아주 재밌을 것 같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뒤쪽 건물은 낮기 때문에 또 이 공간이 아마 보이진 않을 거예요. 저 멀리 높은 건물 아닌 이상은. 그리고 발코니 쪽도 측면은 막혔지만 이렇게 앞뒤로 시원하게 트여놨고, 또 이렇게 측면으로도 작게 구멍을 냈죠. 너무 답답하지 않게. 마찬가지로 뒷면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가 보시면 주차장이었고,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하 출입구거든요. 지하층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요 주차장 옆으로 사람이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근데 요 상부 지붕도 이렇게 곡선 디자인에 잘 어울리게끔 이렇게 굴려서 디자인을 해서 전체적인 디자인에 통일감이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했죠. 그렇게 해서 거의 공사가 완료됐을 때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측면부에서 여기가 그 지하 출입구였고요. 1층 근린생활시설과 이런 곡선부 튀어나온 메스들, 굉장히 판넬 마감이 깨끗하게 잘 됐어요. 공사 진짜 잘 된 것 같아요. 이른 곡선 구간도 마찬가지고요. 이 건물 공사하신 현장 소장님이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소장님이에요. 정말 공사 정확하게 잘 하시고, 시공하는데도 노하우가 많으셔가지고 이런 것들 어떻게 시공하면 좋은지 저희한테 거꾸로 제안도 해주시고 그러셔가지고, 굉장히 이 건물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 빨리 가서 영상을 찍고 싶습니다. 네, 조금 더 다른 뷰죠. 도로가 너무 좁아서 화각이 윗부분 일조 때문에 꺾인 부분은 잘 보이지도 않죠. 아래서는. 나중에 높은 데 올라가서 사진을 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다른 면에서 본 모습이고요. 예, 반대편 모습이죠. 이런 전선들 때문에 굉장히 좀 어지럽고 지저분한데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대치동 근생에 대한 디자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도면 설명도 같이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면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해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